이번에는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이제 표현을 했는데,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된 데에는 검찰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기 관련해서는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이제 금방도 가능하다, 추석 전에도 가능한데 그게 안착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물론 이제 국회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거를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검찰개혁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전에 검찰개혁을 반대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적절하냐, 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 봉욱 지금 민정수석을 잘은 모르지만 네. 법조계 내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되게 신망받는 분이다. 그래요. 그리고 완전 엘리트다. 네. 그러니까 뭐 연수원도 수석인가요? 차석했고, 그 다음에 되게 에이스 자리로만 쭉 갔고, 이게 뭐 위에 잘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에 머리를 숙여서 잘 간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대로 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주 뭐 과단성이 있냐, 그러니까 보통 기획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약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했다에 대해서 그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검찰개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킬까, 봉욱 검찰총장을 시킬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차장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고민했다고 했는데, 그때 윤석열만 검찰개혁에 찬성해서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함의와 워딩으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당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사 지휘권이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거 검찰개혁에 그럼 반대하는 건가? 제가 정확히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형사사건 처리가 되게 지연됐고, 지금 그렇고 있다는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수사라는,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할 때 특수수사라는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직접 수사에 관련된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 경찰과의 관계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잘 안 됐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특수수사에 대한 견제도 잘 안 됐지요. 다시 뭐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6개로 줄였다가 다시 2개로 줄였지만, 뭐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확 늘어났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장관 후보자죠, 정성호 후보자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해도 제대로 하자. 신중하게 제대로 하자. 네.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하진 않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그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한 진영의 고집과 신념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신중하게 하겠다. 여야 간 충분히 대화 타협을 하겠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게 맞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게 저항심이 생기는 분들이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도인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이제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걸 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검찰 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좀 안도감이 들었다. 신뢰가 생겼군요. 이게 얼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대선 공약으로 이미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얼개라는 표현이 그냥 민주당 내에 약간 좀 빨리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설득하고 진정시켜서 진영 내에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러면 잘하고 계시다! 잘하고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제도를 완전히 이제 통과시키겠다, 법을. 이렇게 검찰이 더 이상 이제 검찰의 개혁을 추석 뉴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 후보자 2명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토론회도 열고 있고 굉장히 세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부랑 약간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집권 초기라서 아마 당이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나 방침, 목표, 방향 이런 것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은 빨리 검찰 개혁하자. 시기 놓치면은 윤석열처럼 저런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검찰들이 또 자기들끼리 딱 뭉치고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못하게 할 거야. 네. 또 누군가 갑자기 또 수사당하고 해체당하고 그러면은 이거 못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이러는 분들이 많은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좀 대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대표 선거를 당의 잘 입장이잖아요. 치르려면? 네. 당의 입장이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 일단은 당대표 되고 나면 대통령실과 충분히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호흡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하겠다. 물론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못 믿어. 쟤네들 무슨 꿍꿍해서 뭘 또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초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라고 하는데 자 그런 위험도 있죠. 근데 무조건 100% 맞는 길이 있다면 무조건 걸로 갔겠죠. 하지만 빨리 했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제 빨리 했다가 사실 형사사건에서 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은 훨씬 커졌습니다. 내가 경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예. 경찰이 딱 그래요. 그분 나름 잘 나가는 경찰인데 우리 수사 못해. 검찰이 지휘를, 네, 검찰이 그래서 이건 뭐 보도에도 많이 된 얘기지만 저는 여러 경찰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수사 지휘권이 경찰이 사건 단계에서 계속 지휘를 하지 않으니 우왕좌왕하게 되고 뭐 법적으로 사실은 이놈 나쁜 놈이야 라게 아니라 수사했을 때는 형사로 기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얘를 이쪽으로 기소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 엄원대를 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찰은 자꾸 사건이 적체되고 그럼 수사 인력도 없는데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악순환에 빠졌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러면 형사부에 있는 검찰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뭐 편해. 우리 안 하니까 편해. 옛날에는 그러니까 검찰 문제 삼는 거는 대부분 특수수사에 관련된 거고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것. 근데 수사 지휘를 했던 형사부는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도 비리가 있죠. 비리가 있었고 뭐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통계적으로 비리가 아예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러면 다른 부서나 뭐 기재부나 예를 들어 공정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검찰에 많냐? 그건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형사부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근데 국민들의 반감은 무조건 특수수사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못됐다. 오히려 특수수사를 했던 검찰이 더 힘을 윤석열 수사 특수통 윤석열이 총장 되고 그러면서 더 힘을 가지게 됐고 잘못됐고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 무조건 검찰이 힘만 빼거든 힘을 빼면 그걸 누가 가져가요? 경찰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경찰도 또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경찰 취입해 보셨죠? 네. 사실은 권력 수사나 이런 건 경찰이 훨씬 취약해요. 왜냐하면 경찰은 총경 달 때 계급 정년이 있어서 엄청난 백들을 씁니다. 그걸 안 하면은 사실은 경정에서 총경을 달기 힘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정치권이나 여러 인맥을 동원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취약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치안관 만나기가 부장검사 만나기보다 편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권력이 약간 뭐 왜 기자들을 만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경찰이 그 정도의 권력 수사나 이런 걸 할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렇다고 검찰이 뭐 계속해? 그건 아니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뭐 지금 중수청 이런 필요하다.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검찰 개혁이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그만뒀을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뭐 뉴스는 보도했는데 인사 패싱 당했다. 네. 예를 들어서 차관이야 뭐 저 검찰총장이 할 건 아니지만 여러 검사장들 인사나 이런 게 다 났는데 총장에겐 일절 상의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본인도 이전부터 어차피 정권 바뀌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사사건과 부딪힐 텐데 심우정 총장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잖아요. 네. 생존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기획통에다가 네. 항상
물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꼽혀왔지만 기획통으로 나름 이제 심대평 지사의 아들이었지만 충남지사 아들이었죠. 근데 나름 검찰 내 얘기를 들어보면 능력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그런데 헤쳐나가는 능력은 아닌 거죠. 아, 본인이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거나 그렇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고 특히 기획동 스타일이 헤쳐나가기보다는 위의 지시를 잘 잡음 없이 처리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약간 심우정 총장은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더군다나 윤석열 석방으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네. 그 자리를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헤쳐나갈 생각도 없고 네.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은 뭐 우파에서 볼 때는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견딜 생각도 없을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강단이 없고 플러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인사 패싱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무력감, 비겁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로 네.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쉽게 괜찮은데요? 아니 길게 설명하시길래 잠시만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걸 어떻게 요약하지? 무력감, 비겁함, 두려움. 두려움. 은 자기가 이제 정확해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조사가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비아폰 뭐 지급받은 거고 누구랑 통화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을 때 왜 즉시 항고를 왜 하지 안 않은 했냐 그런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좀 차분하게 본인 변호할 방어막을 좀 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인사 패싱을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일단 검찰 인사 빅3라고 하는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다 인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승진을 하고 이거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와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산 장어 샤브샤브는 주문 후에 당일 손질한 싱싱한 장어와 야채, 양념, 알 육수까지 모두 보내드려서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초특가 16,900원으로 꼬들꼬들하고 시원한 장어 샤브의 맛을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에는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국혁신당 얘기는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거나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이거나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3명의 이규현 씨가 거기 뭐 있지? 의원인가? 의원은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무슨 위원장 뭐 이 3명 박광철인가 이광철인가 이광철. 그런 3분 정도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개혁의 진정성은 믿을 수가 없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좀 원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본 것은 임은정 네. 동부지검장이에요. 어쨌든 2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동부지검장을 네. 시켰고 그 동부지검이 저걸 하더만요 보니까 뭐죠? 그 인천세관 그 마약 네. 의혹 네. 수사 외압 의혹. 네. 네. 그거를 조사하게 돼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제 흥미롭네요. 평택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제대로 수사해라. 그런데 솔직히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좀 검찰 내부 조직으로 봐서는 좀 이단아 아니겠어요? 그동안 이제 외부에 쓴소리를 많이 해왔죠. 쓴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막 밖에 나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네. SNS에 나름대로 글을 막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했을 텐데 글쎄 그분이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들 이제는 이제 좀 호흡이 맞는 진영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수사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뭐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초대 뭐 기소청장? 어허,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은 됐을 없어질 때. 테니까 네. 기소청장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 정진우 중앙지검장, 네. 성상헌 검찰국장 이분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진수 대검 차장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법조를 출발적인 게 몰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나름 잘 나갔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꼭 친윤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진수 차관이 그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 이진수 네. 차관이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신무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참모회의 참석자다. 같이 했다. 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때 상이 있었대요. 아, 안 갔대요? 네, 그 자리에 아, 없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친윤이 아니냐 그러면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무정 총장이나 때 대검 부장을 했으니 핵심 참모다. 그러면 완전히 친윤이다. 이게 또 성립하냐? 그건 그건 또 모른다고 아니다. 봐요. 네. 왜냐하면 뭐 일해보셔서 알겠지만 밑에 사람들 할 때 라인을 따지는 것보다 사실 일 잘하는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게 나한테 막 욕하지도 않는데 일을 잘해.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히 친윤도 아닌데 갖다 하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 평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친윤이라기보다는 네. 일 잘하니까 갖다 쓴 거 실력은 아니냐.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분이 나중에 뭘 할지 모르지만 봉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뭐 정진우 검사장, 중앙지검장 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말씀하신 수사 이런 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그 이규현 저 검사 저 김학의 출국 금지 예, 사건 예. 관련해가지고. 그때 허위 공문서 작성했잖아요. 네. 그것도 유죄를 받았어요. 선고유예지만.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었다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걸 뭐 알게 됐고 논란이 됐는데 그럼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문제인 거죠. 네. 기소는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